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중국 짝퉁 상품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후저우에서 7만 벌 이상의 아동용 오리털 패딩을 조사한 결과 솜털 함량이 아예 0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강아지털, 돼지털 등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생리대 1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에 부합되는 브랜드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불법 상인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생리대와 기저귀를 회수해 분쇄 과정을 통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看看这种羽毛里面含的有猪毛啊，这就是那种大羽片、大羽毛片、大羽毛片掺杂猪毛做的那种假羽绒。3000多是吧？这我来看看它的绒怎么样。划一个。假的。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중국 짝퉁 상품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후저우에서 7만 벌 이상의 아동용 오리털 패딩을 조사한 결과 솜털 함량이 아예 0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강아지털, 돼지털 등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해당 공장에서 판매한 오리털 패딩은 관련 심사기관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70% 오리털 함량이라고 표시된 태그와는 달리 실제 조사 결과는 오리털 함량 0%로 나왔습니다. 이 짝퉁 오리털 패딩 사건은 상품 가치가 약 7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엄청난 물량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품질을 낮췄고 대체제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我做这行的话也有5年了，每一次他们拿过来的羽绒被、蚕丝被来翻新，还有那些拿羽绒服来翻新改羽绒被的，我跟你说，2000多买的菲乐拆出来都是垃圾绒，你相不相信？所以说这个说不好的革皮不认货，我差不多10个有6个是假货。那蚕丝也是上面包一层蚕丝，就那拉链口那一点点，抖开里面全是化纤木棉，让我穿着炸蚕丝。行业公认的羽绒被也是，那第一个格得给你冲羽绒，后面全部是飞丝毛片垃圾绒。这个东西你要是在视频里面说多了吧，哎呀，又说你诋毁别人。你看，哎呦呦，这么哇，哎呦，这是猪毛，这是什么？ 我的天哪！哇，红都不是，飞丝都不是吧？这个都不是，这是什么？这不是鸭毛嘞！这是什么东西？别碰它了。哇，感觉东西很脏。我想问问啊，大家这种东西你敢给你的孩子买吗？你买到的羽绒服真的是羽绒啊？有检测报告就是羽绒服啊，上面写的白鸭绒，来给你一个小标，3毛钱一个，这个里边是绒。来现场打假，给你们拆一个感受一下啊！来，这就是你们买到的羽绒服。 这是羽绒啊，飞丝，恶心啊！是的，这种东西都是颗粒物，里面很多粉尘。来穿着，给你宝宝去吸，啊，来，都是有检测报告的。你们总是迷信检测报告。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중국의 짝퉁 상품. 이제 오리털 패딩에 오리털까지 빼는 경지에 올라왔죠. 업계에서는 최소 몇천 개의 공장들이 이런 식으로 마진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 브랜드도 포함된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요, 오리털 패딩은 가장 흔하게는 50% 함량을 사용한 후 90%로 속여서 파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장들에서는 무게를 충당하기 위해 실털, 돼지털, 강아지털 같은 소독도 되지 않은 불량 충전재를 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라운 건 품질 검사 보고서와 오리털 함량 검증 마크까지도 위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검증 마크들을 공급하는 공급상도 있어 개당 1에서 2위안을 주고 구매한다고 하죠. 한 의류 공장의 직원은 최근 자신이 제작한 20만 벌 이상의 거위털 제품에는 진짜 거위털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사실을 폭로했죠. 我最近做的出就20万套鹅绒的。 但是它是鹅绒吗？它不是，它是飞丝，它连50绒啊、40绒都没有，正儿八经也都是骗人的。儿童羽绒服是吧？这个你看90白鸭绒，这个哪来的90白鸭绒？这个都是做飞丝用的。 실털은 오리털을 가공할 때 깃털에서 떨어져 나는 아주 가는 짧은 털을 말하는데 실털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유해한 가스와 미세입자 방출로 인해 호흡기와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침, 알레르기, 피부 발진을 유발하며 심각할 경우 호흡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羽绒服看看什么叫飞丝啊？那这就在网上买的，这就叫飞丝，这就是大羽绒片搅碎，里面掺杂有猪毛，就这个飞丝了，这就是网上买的。 사실 중국은 빈부 차이가 심한 국가이다 보니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 살 수 있는 패딩은 공장들 자체에서 이러한 수법으로 단가 절감을 시켜 저렴한 가격에 유통합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 짝퉁 분유 사건에 비하면 패딩에 들어가는 오리털 조작은 별게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단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증 마크까지 위조해 가면서 그것도 인체에 정말 치명적인 소재들로 채워 넣어서 파는 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2025년을 앞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G2 국가로 위상을 확대한 중국이 왜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중국 사회가 우려스럽습니다. 里面乱七八糟的毛都有，什么狗毛、鸡毛、鸭毛，加一点那个棉丝，穿到身上我觉得好恶心的。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은 또다시 시장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내수 경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또다시 단가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도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모두 조작과 위조가 판을 치고 있네요. 하지만 위조 문제는 단순히 패딩에서 그친 게 아니었죠. 많은 분들께서 최근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그 사건, 바로 중국 짝퉁 생리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해외 브랜드 생리대 사재기 현상까지 불러오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这个世界到底怎么了？卫生巾竟然是回收烟头做的，那可是卫生巾啊！这么脏的东西居然有人拿它做卫生巾啊！来看，蟑螂腿啊！这香烟上的绿嘴巴。 手臂已经痒得不行了，不敢想这东西用在女孩身上会发生什么。我们搞到一卡车黑心卫生巾的原料，这车的成本居然只要2000块钱，而不法商家居然可以用它做出几十万片卫生巾。 이 틱토커는 최근 이상할 정도로 수많은 생리대 업체들이 홍보 의뢰를 문의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혹여나하는 마음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죠. 这是在某平台上买来的3无卫生巾，拆开内芯发现里面有莫名其妙的黑点和异物。啊，这什么啊？是？ 我去，这里面还有根毛啊！这样的3无卫生巾销量逼近1000万件，还有相当多的女孩被蒙在鼓里。 조사 결과 중국 내 한 지방 도시 재활용 솜털 펄프 원자재들이 쌓여 있고 솜털 펄프를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생리대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我在想我转过鸡腿，也叫他马上说，他跑了中了。老板随后给我们展示了其他的样品，我们才得知了背后完整的灰色产业链线索。这都是拿啥做的？这是石油壶里面打上去的。 충격적이네요, 그죠? 불법 상인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생리대와 기저귀를 회수해 분쇄 과정을 통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리대이니 당연히 정체불명의 불순물과 쓰레기들이 발견되겠죠. 전문기관에서 이 생리대 제작 방식을 재현하여 보여주는데 외관은 정상적인 생리대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네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생리대에 핸드폰 라이트를 비춰 검사하는 영상들이 퍼지게 됩니다. 라이트를 비추니 그을린 것처럼 누런 자국이 바로 보였고 누가 봐도 전혀 위생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苏菲，苏菲啊，看一下，你看看这个黑心棉，再看到7度空间，再看看7度空间的，还长一点。夜用也是高洁丝的吗？不是苏菲的，啊，苏菲的夜用。 你这，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생리대 1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에 부합되는 브랜드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게시글과 영상을 통해 국산 생리대 브랜드들의 품질 저하 문제와 심각한 위생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생리대 브랜드가 기준 이하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낮췄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죠. 한 네티즌은 국산 생리대와 애완동물 배변 패드를 비교하면서 애완동물 배변 패드 품질 기준이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보다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여성들이 외국 브랜드 생리대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 홍콩이나 한국, 일본으로 직접 떠나고 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는 일본 브랜드인 대왕 생리대를 판매대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제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这是现场抢卫生巾的，人都是整箱拿，看见没有？ 무너지는 중국 경제 속에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또다시 짝퉁과 품질 저하 상품을 대량 유통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오리털 패딩에서 생리대까지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와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해외 브랜드를 찾으며 국산 제품의 등을 돌리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중국 정부마저도 기겁한 이번 사태, 어떤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할지 궁금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규제와 중국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